십이운성법은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탄생하여 커나가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병들고 죽고 묘에 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일명 포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십이운성은 일간과 지지를 상호 대조하여 산출하여 일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데는 이 십이운성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십이운성의 세 번째 시간으로 쇠, 병, 사, 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는 십이운성의 반환살에 해당하며 화무는 십일홍이지만 제왕의 여기에 녹아 있어 퇴기의 극치를 논하기에는 이릅니다. 지천명의 초록이로서 사물의 처리가 분명하고 진태의 성태를 확정지을 만큼 지혜로워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력을 구가하는 정신력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은퇴기에 있지만 정신은 현역의 건재를 과시하는 한편 지혜의 대명사로 부를 만큼 조신하고 확인하며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적절하게 처신함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실패의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분노를 속으로 삼키는 편으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종적이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조직생활에 적합하고 지고지손한 성품이며 대체로 길성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쇠는 적극성과 진취성이 부족해 대업을 논할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 뱅크로서 기획력은 발군입니다. 당연히 권모술수가 고단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점잖고 지혜로우며 성격이 좋으면서도 인내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다단한 경험이 원숙함과 융화돼서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한 지성을 표출하며 실수와 실패를 최소화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성정이 온순하고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성실성으로 대체로 조직에서 일찍 성공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쇠의 반환은 어제의 제왕을 회상하고 상념에 젖기 때문에 현실을 비판하고 후회를 잘하는 편입니다. 자연히 다정다감하고 동정심이 많아 남의 뒤를 잘 봐주는 편이지만 결국 다정이 병이 돼서 악연의 부메랑으로 맞아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를 잘 참고 내색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은 십이신살의 역마살에 해당하며 이순과 종점의 노년기로 영육이 무기력하고 장부의 생산 기능이 저하되어 노쇠의 증상이 완연한 퇴기를 말합니다. 물론 사주에서 병은 육체의 완전한 쇠퇴를 뜻하는 노쇠의 화학적 관점과 원숙하고 노련한 정기의 상학적 관점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병궁은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기능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양일간의 병은 진취적 기상이 다대하여 창합할 수 있지만 음일간의 병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 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주중에 사절을 보면 흉화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포태의 병은 실제로 육체적 병을 의미하기도 하여 일지에 병을 놓으면 육체와 정신 어딘가에 병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병궁은 외적으로 태연자약해도 내심 걱정이 많아 우울하고 비관적이며 타인의 의견을 추종하려는 부하내동 심리 또한 강해서 이박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일에 정진해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 늘 좌불안석이고 자신을 어떤 무리 속에 놓지 않으면 침잠함으로 종교와 신앙심으로 극복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사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는 말 그대로 죽을 사자죠. 영육의 완전한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로서 오직 상학의 정신만이 존재감을 대신하여 하학의 육체는 별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의 죽음은 현재적 공간에서 다른 세계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명진과 욕망의 이전에서 고고한 사유의 세상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사후세계 등 종교 및 철학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스타일로 당연히 철학, 심리학, 고고학, 종교학, 역학 등 근원 학문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의 성품은 성실하고 담백하며 묵묵히 수행 정진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타고난 급여 생활 체질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적이 없는 편입니다. 적극성이 부족한 단면은 있지만 책임 완수형이며 박애주의자입니다. 겸손하여 잘 나서지 않고 분수에 맞게 처신하므로 남들보다 출세가 늦은 편이나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대단히 신망이 높습니다. 60갑자에서 동주사에 해당하는 것은 갑오, 을해, 경자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운성의 사는 육친의 생사와 건강을 가늠하는 유용한 잣대로서 해당 육친이 사에 해당할 때 대체로 성패가 다단하여 불미한 운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운지에서 사군과 겹치는 오행을 보면 해당 주의 천간 육친성의 장애를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는 12신살의 화개살에 해당하고 완전한 침잠의 시기이며 생명의 정지기입니다. 묘의 상학은 정신적 실행력이 있고 하학은 문자 그대로 무덤을 뜻하며 일명 고, 장을 의미합니다. 묘는 거두어 보관하는 곳으로서 시신의 안치는 물론 재물의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묘는 죽음과 재물을 아우르는 단어지만 운용 방법에 있어서 육친의 묘와 재성의 묘는 달리 적용됩니다. 세상사에 무연하고 자신의 현실에 충실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안주하려는 보수적 특성을 표출합니다. 순수하고 담백하지만 사시적이고 외골수 성향이기 때문에 매사 원만한 듯해도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수성심리가 여타의 운성보다 강해 알다가도 모를 묘한 심리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영감과 육감의 기제를 통해 정신적 고양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한편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주의 묘를 보는 사람은 대체로 재물에 집착이 강해서 구두쇠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남편보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 공방수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습성은 어릴 때부터 사치나 낭비는 물론 유행이나 사랑보다 돈을 좋아할 정도로 이해타산에 강합니다. 그래서 묘를 가진 여명은 남편의 월급에만 만족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서라도 경제활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 중에 묘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아내가 묘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재고가 합, 충, 형이 되면 재운은 멈추지만 합, 충, 형하는 행운에서 발복을 하게 됩니다. 또 사주에 충형이 없는 재고는 행운에서 충형할 때 발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묘는 육친면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운성입니다. 거법의 묘는 충형하는 시점에 천간의 육친성에 건강과 수명의 분리절단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충형될 때 형살과 백호살의 영향으로 흉화가 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묘는 사고로서 월화천반의 대표적 신살이기 때문입니다.